안녕하세요. 음악 소프트웨어 컴퓨터 음악 5주차 수업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운드 제스처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만들기 까다로운 임팩트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임팩트 사운드를 가장 만들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전자음악을 배우고 나서 한 2년 정도 계속 저보다 이제 오래 전자음악을 배운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봤던 말이 그거였어요. How to make impact sound. 왜냐면 내가 만든 임팩트 사운드는 공연장에서 들리는 저 선배들의 음악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임팩트가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대체 어떻게 저렇게 강렬한 임팩트 사운드를 만들었니? 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줬어요. 뭐 책상을 꽝 하고 내리치는 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 봐 라는 얘기를 해준 션이라는 친구도 있고, 그 존 니콜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런 일렉트로닉 음악에서 상을 많이 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어떤 패치에 드럼 킥 사운드를 녹음한 다음에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봐, 그러니까 강한 사운드 만들어지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저희 스캇 와이어 선생님은 네가 생각하는 모든 임팩트 사운드를 다 녹음한 다음에 그거를 적절하게 컨비네이션 시켜봐,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만드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른데, 오늘은 정석의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최대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팩트 사운드가 어떤 건가 한번 예제를 들려드릴게요. 네, 이 곡이 제가 4채널짜리 음악을 처음 썼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임팩트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정말 임팩트 사운드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악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디바인드 윈드라는 카미카제 특공대를 디바인드 윈드라고 불렀대요. 일본을 구해줬던 두 개의 성스러운 태풍이 있었는데, 한 번이 메이저 유신 때 어떤 태풍이었고, 또 한 번이 2차 세계대전 때 디바인드 윈드다, 이런 얘기를 읽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전쟁의 어떤 참혹함을 표현했던 곡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임팩트 사운드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해 봤어요. 임팩트 사운드가 음악에서 중요한 건 전자음악을 만들다 보면은 그 패스트 페이스트라고 하는데, 빠르지 않고 그냥 백그라운드 사운드가 꽉 차 있는 건 얼마든지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리버브를 많이 걸어서 쉬프트를 시키게 되면 우웅 하는 사운드가 계속 바탕에 깔리게 되고, 어떤 소리든지 많은 리버브와 리버스를 사용하면 백그라운드 사운드는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치자면 프론트 그라운드가 있고 미드 그라운드가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프론트와 미디에 있는 제스처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제스처 중에 곡 섹션을 나눠주고 중간중간 이렇게 포인트 부분을 잡아주는 게 이 임팩트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전자음악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음악을 쭉 들으면 분위기만 잡는 약간 사운드 아티스틱한 음악도 물론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런 음악보다는 조금 더 패스트 페이스에 빠른 속도감이 있고 사운드가 강렬한 곡들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은 항상 네 음악이 더 눈에 띄려면 좀 더 빠르고 좀 더 강렬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임팩트 사운드를 만드는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에 정리한 건, 일단 임팩트 사운드는 컨비네이션이 필요해요. 첫 번째 컨비네이션입니다. 제가 사운드 두 개를 예제로 골라와 봤어요. 체어 액션 1이라는 사운드 소스랑 어택 3라는 사운드 소스입니다. 일단 체어 액션 1 들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어떻게 녹음한 사운드냐면, 제가 음악회장에서 그 라이브 공연 레코딩 알바를 했었는데, 공연이 다 끝나고 이제 의자를 치워야 되는데 그냥 레코더를 켜놓고 의자 치우는 이제 과정을 녹음을 했어요. 그러다가 의자 단 쌓아놓고 하나씩 분리하는데, 이게 의자 쌓여있는 곳에서 의자를 하나 빼는 소리입니다. 물론 제가 조금 과장하게끔 컨비네이션을 시켜놓은 거긴 해요. 그리고 어택 3라는 건 어택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쭉 있어요. 제가 어택 사운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3번을 가져온 건데, 이 어택 사운드는 이제 어떻게 녹음된 거냐, 스튜디오에 가서 예를 들면 책상을 두들기는 소리, 이런 소리를 녹음합니다. 박수 치는 소리 녹음해요. 그리고 두 개의 나무 구슬 그 같은 장난감을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 그러니까 로우 쪽과 미드 쪽과 하이 쪽이 강조되는 각각의 사운드를 녹음을 해요. 그리고 그 녹음된 소스에 엄청나게 긴 리버브를 먹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예를 들어 뭐 번호로 붙이자면 1번이 박수, 2번이 책상, 3번이 나무 토막, 이렇게 되면 1, 3번을 컨비네이션 시켜보고 뭐 2, 4번을 컨비네이션 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컨비네이션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었던 사운드가 이 사운드였습니다. 이 사운드는 아마 책으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만들었던 사운드에 리버브를 입혀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네,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사실 임팩트 사운드는 얘만으로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음악에서 얘만 쾅 하고 등장하면 생각보다 이 빠른 음악 내에서 얘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되게 빈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인트로덕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임팩트 사운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인트로덕션 역할을 해주는 도입부. 두 개 사운드를 컨비네이션 시키니까 아까보다는 좀 더 임팩트가 생기죠. 그 문제는 뭐죠? 얘가 뜹니다. 일단 전자음악 만들 때 첫 번째 규칙, 절대 피크는 뜨면 안 된다. 피크가 뜨지 않는 선에서 강렬한 사운드를 만드는 게 이 수업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나중 되면 여기에 얼마든지 이펙터로 리미터를 걸어주면 빨간색 뜨지 않고 그 밑으로 컴프레스가 계속 걸려요. 그래서 빨간색은 피크는 방지할 수 있지만, 지금 DAW를 활용하시면서 배우는 건 그런 플러그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이 피크가 뜨는 걸 방지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이 사운드의 조합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얘를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서 하나의 극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얘가 꽝 하고 울리는 시점과 이 에너지가 가장 큰 기점,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한 이런 느낌으로 가장 큰 에너지일 때 멈추게 되고, 이 꽝 하는 사운드 한 여기가 에너지가 가장 강렬하겠죠. 그러면 얘도 가져와서 한, 얘는 앞으로 하면 더 붙여, 이렇게 해서 이 둘을 붙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귀로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붙이지만 조금 띕니다. 그러면 귀로는 얘네가 아까처럼 두 개가 붙어서 흘러가는 것처럼 들리게 돼요. 그런데 사실상 두 개가 꽝 하고 맞는 에너지가 없죠. 그러니까
피크는 뜨지 않죠. 아까랑 비슷한 뉘앙스가 만들어지지만 조금 더 붙이면 이 정도의 사운드와 이 정도의 사운드가 맞닿으니까 아직도 피크는 뜨지 않죠. 이런 방식으로 두 개를 조금씩 붙여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꽝 하는 극점이 정말 0으로 두 개가 맞닿지 않아도 마이너스 0.2 정도 벌어져도 사람 귀로는 그거를 이제 구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귀로 뭔가 타탁이라고 들리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꽝 하고 부딪히지만 slightly, 정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slightly, 아주 살짝 두 개가 엇나가게끔. 그런다고 이제 이렇게 욕심 따라서 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시 피크가 뜨죠. 이 점을 최대한 피해서 두 개를 결합시켜 줍니다. 그러면 비슷한 뉘앙스지만 피크가 뜨지 않고도 얼마든지 여기에 도입부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컨비네이션 시켜주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개의 동일한 점이 꽝 하고 부딪힐 때 그 에너지가 정말 0점에 딱 맞는 게 아니라 아주 slightly, 조금 비껴나갈 수 있도록 히팅 포인트를 만들어주면 도입부와 뒷부분의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도입부는 도입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요. 꽝 한 다음에 히팅 포인트, 폭발이라고 생각해보죠. 쿵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사운드가 부스트 되면 좋을까요? 저음역대의 EQ가 살짝 커지면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폭발력, 강한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 오토메이션에서 애드를 해주셔서, 애드 해주기 전에 우리는 채널 스트립을 계속 EQ로 사용하니까 채널 스트립을 어택 3로 가져옵니다. 이 중에 로우 부분만 한번 부스트를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엔 로우가 없으니까 애드 오토메이션 해주고 내가 방금 넣은 인설트에서 베이스, 그러면 내가 방금 넣은 인설트의 베이스 부분을 오토메이션으로 조절할 수 있죠. 만약 여기에서 임팩트 사운드는 베이스가 커지면 임팩트 사운드도 커져요. 보여드리면 베이스를 제가 부스트 시켰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죠. 베이스가 커지니까. 그런데 360 피크가 엄청나게 뜨죠. 얘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팅 포인트를 피해서 이 두 개를 결합했듯이 이 꽝 하는 소리 다음에 얘가 어택 사운드고 이 뒷부분은 레조넌스, 울리는 소리예요. 그럼 이 울리는 소리의 시작점에서부터 베이스 사운드가 커져라. 일단 예제를 위해서 확 커지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렇게 하면 피크가 뜨겠지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피크가 엄청나게 뜨고 있긴 하지만 얘가 어택 사운드로 꽝 하는 소리를 만듦과 동시에 이 뒷부분에 베이스를 엄청나게 부스트 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엄청나게는 피크가 뜨지 않는 선까지 부스트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베이스 바스가 훨씬 더 풍성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소리가 작아진 뒤부터는 내 목적에 따라서 베이스를 좀 더 강조해주면 여운음까지 우리가 보통 사운드 환경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저음역대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까 들려드렸던 곡 마지막 임팩트 사운드를 잠깐 들어보면 이게 나름 마치 굉장히 멀리서 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꽝 소리가 나고 다시 사운드를 이렇게 흡수시키는
느낌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봤던 영화가 트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게임 속에 들어가서 윙 뭐 이런 거 던지면서 게임하는 영화인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 게임의 세상이 폭파될 때 굉장히 큰 임팩트 사운드가 나고, 그 폭발력 때문에 다시 사운드가 안쪽으로 쭉 빨려 들어갔다가 터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사운드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영화 속에 나오는 사운드 디자인처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소리가 사그러들지만 중간 어느 점부터 약간 이 사운드가 커질 수 있게끔 볼륨과 함께 부스트를 시켜주면, 지금은 예제를 위해서 좀 과하게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인위적으로 사운드를 만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뜨면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아까 있었던 임팩트 사운드에서 또 하나, 예를 들어 독특했던 건 들리시나요? 혹시 들리시나요? 아마 핸드폰으로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조금 좋은 이어폰으로 사운드를 들으면 여기에서 꽝 하는 사운드와 여운음이 없어진 다음에 저음역대의 사인 웨이브 톤이 굉장히 낮은 음이 웅 하고 울리고 있어요.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냐면, 전쟁터에서 임팩트 사운드가 막 폭탄 터지고 난 다음에 귀가 약간 큰 소리 들었으니까 멍해지겠죠. 그래서 삐 이런 소리 들리는 것처럼 웅 하는 어떤 저음역대가 귀에 남아있는 그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운드는 이제 원래는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있던 스튜디오는 사인 웨이브 오실레이터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사운드를 발생시켜가지고 그 사운드를 이제 녹음하면 돼요. 미디를 사용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러분들의 스튜디오 원에는 프리전스라는 VST가 하나 있습니다. 이 VST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런 애가 떠요. 얘를 다루는 방법은 중간고사 이후에 미디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LFO, Low Frequency Oscillator입니다. 이 Low Frequency Oscillator에서 사운드를 발생시키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필터링하고 Envelope General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리를 내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디사이즈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사인 웨이브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이제 애디티브 신데시스라고 합니다. 뭔가 사인 웨이브를 쌓고 쌓아서,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필터를 해가지고 빼기 해서 서브트랙티브 신디사이저라고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사운드를 녹음해서 사용해서 걔를 어느 구간부터 플레이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이제 그래뉼러 신데시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물론 수도 없이 많은 사운드를 다 써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써본 결과 이펙트에서 어비스 같은, 그러면 이 어비스 사운드를 저음력을 눌러보면 대략 이런 사운드가 만들어지죠. 얘가 건반을 누른 다음에 한참 동안 소리가 남아있는 건 이 엔벨롭 제너레이터에서 건반을 띄워도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라 라고 걸어놓은 거예요. 마치 엄청나게 큰 리버브를 이제 건 듯한 느낌이 들죠. 이런 사운드를 가져왔다. 그러면 미디 환경으로 그대로 쓰시지 말고 녹음을 누르셔서 한 여기까지 사운드가 길죠. 이럴 때 주의하셔야 돼요. 미디 신호, 제가 건반을 누르고 있었던 신호는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 번만 여기서 끊어서도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사운드는 이만큼이죠. 내가 얘를 바운스해서, 웨이브 파일로 바운스해서 쓰겠다. 마우스 우측 버튼 바운스 셀렉션 누르면 얘를 그대로 음원 파일로 만듭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길이는 이만큼만 돼 있죠. 사운드 들어보면 사운드가 가다가 미디 신호 끝날 때 끊겨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는 여운음이 어디까지 있었지? 미디 트랙창 쭉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를 바운스 셀렉션을 해야 됩니다. 바운스 셀렉션은 미디 창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여기 갑자기 이게 이벤트 바운스 셀렉션, 내가 선택한 걸 바운스 하겠다, 웨이브 파일로 사운드 파일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바운스를 떠요. 그러면 지금 사운드는 이 길이만큼 충분히 가죠. 그래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운드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곳까지 웨이브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은 게, 나중에 미디 작업을 하셨을 때 미디 신호는 자기가 신호를 받은 데까지만 표현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드럼 킥 사운드다 둥탁 툭둥탁 했을 테니까 툭 해서 끝나도 큰 문제 없겠죠. 그런데 그 음원에 그 미디 사운드에 리버브가 많이 먹여 있어서 한마디 후까지 여운음이 지속된다. 그래도 미디 신호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살짝 이렇게 늘려주셔서 바운스를 떠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 노멀라이즈 해보시고, 물론 사운드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겠죠. 조금 줄여주시고 이렇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컨비네이션 시키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고, 마우스 우측 버튼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12 한 옥타브 아래로 내립니다. 어차피 얘는 지금도 낮은 음이기 때문에 한 옥타브 아래를 내려도 그죠? 너무 내리면 우리 가청 주파수를 벗어나는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피치 시프트를 하게 되면 내가 원음에서 듣지 못했던 노이즈가 항상 생겨요. 이렇게 클릭 노이즈라던가 아니면 스하는 노이즈가 생기니까 노이즈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음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볼륨이 조금 작아지죠. 다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자연스러운 리버브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만들어내지 못했던 추가 사운드를 VST에서 사운드를 뽑아와서 바운스 시킨 다음에 걔를 한 옥타브 아래로 내리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또 여기에서 어떤 단계들을 밟아갈 수 있느냐? 얘는 엄청난 저음이죠. 엄청난 저음이니까 고음역대의 브라이트한 EQ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 놓고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되고, 항상 얘한테 또 이펙트, 채널 스트립, 그런 다음에 여기 가셔서 add, insert, 이번엔 나한테 불필요한 하이를 없앨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이렇게 다 없애볼게요. 하이가 완전히 없어졌죠. 그러면 얘가 어떤 사운드가 나냐면 꽝 하는 사운드 만들어지고, 이렇게 사운드가 들려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지금 사운드가 명확하게 잘 안 들리는 사람은 이걸 그냥 이제 핸드폰이나 그 아이패드 같은 스피커로 듣지 마시고 헤드폰을 끼시거나 아니면 좀 더 소리를 크게 내어줄 수 있는 스피커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하이를 굉장히 높여 볼게요. 이게 하이를 높인 사운드고, 이게 하이를 죽인 사운드예요. 두 개 색깔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이런 임팩트 사운드 다음에 내 목적이 여운음이다, 공간감을 위한 거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를 없애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를 없애거나 보면 그러면 미드까지 없애면 훨씬 더 효과가 생길까? 이러면서 이제 사운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드까지 없애봤습니다. 완전 미드까지 없앴어요. 정말 저음역대 EQ만 남아있습니다. 먹먹한 사운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EQ 조합을 잘하면 어차피 이 사운드가 갖고 있어야 되는 캐릭터는 하이랑 미드가 필요하지 않아요. 로우 에너지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우 에너지만 만들어 줄 수 있었듯이 여기에 또 미드 에너지만 가진 어떤 애를 추가할 수 있는 스팟이 생기는 거예요. 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운드를 추가해도 피크가 뜨지 않는, 왜냐하면 여기에서 최대한 하이 쪽과 미드 쪽 영역을 줄여줬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컨비네이션 시켜가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꽝 하는 부분에서 나한테는 전혀 하이의 영역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역시 채널 스트립 와서 두 번째 트랙의 채널 스트립, add, insert, high 부분 깎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운드를 들으면 이상하게 필터링으로 깎아줬는데 하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베이스 부분이 부스트 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 에너지라는 건 예를 들어 100이라는 사운드를 갖고 있어야 될 때 쉽게 말해서 베이스 30, 미드 30, 로우, 하이 30이 갖고 있는데 하이 30을 빼주면 그대로 베이스 30과 미드 30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얘네가 한 45씩 상승하는 듯한 에너지를 이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건 또 하이를 깎게 되면 로우가 약간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을 깎는 것만으로도 굳이 베이스를 올려주지 않아도 그 에너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믹싱 할 때 이런 사운드 제스처들을 컨비네이션 시킬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조금 보실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임팩트 사운드를 잘 만들면 여러분 음악에서 되게 다양한 스팟의 섹션 전환점들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 곡이 이제 막 전쟁통에 막 비행기도 부딪히고 막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사운드 제스처를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사운드입니다. 여기에서 랜덤하게 어떻게 제스처를 만들었는지는 또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랜덤한 사운드에서 밑에 계속 하고 떠다니는 부분, 이게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치자면 랜덤한 부분이 프론트 그라운드, 그 다음에 쾅쾅 하는 부분이 미드 그라운드, 웅 하는 부분이 백그라운드예요. 이 세 개의 층이 잘 만들어졌을 때 전자음악이 단순히 이상한 소리들만 모여놓은 사운드가 아니라 우리가 악기로만 생각했던 음악을 전혀 다른 사운드 소스를 써서 음악을 만들었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게 전자음악이 가져가는 이제 목적이에요. 이런 사운드가 정리될 때 지금은 제가 페이드 아웃을 썼는데 이런 전환점들이에요. 뒷부분은 페이드 아웃을 써서 이제 그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라는 라디오 이제 방송 음원을 어디서 다운받아 가지고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앞부분의 복잡했던 사운드를 정리해주고 섹션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임팩트 사운드를 두고 있죠. 그래서 임팩트 사운드를 잘 만들 수 있으면 섹션 전환들이 쉬워지고, 이런 섹션 전환들이 좀 쉬워지면
음악을 길게 자기의 의도대로 이어가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게 작동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사운드 소스 임팩트 만들 때 컨비네이션 사용하시고, 이 컨비네이션 만드실 때 에너지의 두 점이 부딪히는 부분 살짝 피해서 빨간색 불 뜨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고, 여운음은 하이는 필요 없고 베이스 부분이 살짝 부스트 되면 폭발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다루는 스킬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리버브 잔향만으로는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사운드의 어떤 아티스틱한 면을 부각시킬 수 없다. 나는 좀 더 다른 사운드를 원한다. 얼마든지 VST 사운드를 가져오셔서, 스페셜 이펙트를 가져오셔서 이렇게 바운스를 뜨신 다음에 다른 친구들과 매치시키고, 이럴 때 불필요한 부분들, 하이, 미드 같은 나한테 없어도 되는 에너지 영역들을 EQ로 조정하시면 조금 더 사운드를 찰지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보통 EQ는 4밴드 EQ를 써요. 로우, 미드, 하이, 하이를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채널 스트립에 로우, 미드, 하이만 있으니까 사실은 이 세 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중요한 작업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계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베이직이에요. 채널 스트립에 있는 로우를 깎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EQ에서 로우 부분을 부스트 시켜줬다. EQ에서 하이 부분을 없애줬다. 왜? 이 사운드는 울림만이 있고 멀리서 들리는 소리처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하이 부분을 깎았다. 그때 인설트에 플러그인을 넣고 걔를 오토메이션으로 조절했다. 굉장히 크게 넓게 벌려서 보면서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시간의 차를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통해서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VST에서 뽑아온 사운드도 얼마든지 한 옥타브 아래로 피치 시프트를 시키면서 변화시켜 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정석으로 배우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팩트 사운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